반갑습니다. 장종효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5일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조금 위태로워 보이긴 합니다. 예, 일단 기세가 아직 살아있고 26일에 발표도 살아있으니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매수를 할 것이냐. 결국은 뭐 외국인 매매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영향을 거의 대부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천수답 시장이니까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게 실효성 있는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이게 맞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발표 후에 좀 실망감이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주들의 어떤 재평가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구현이 되는데, 그,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내용을 한 번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성 ST. 이제 제대로 못 판 것 같은데, 10만원 보낸다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근데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상장 폐지가 됐을 겁니다. 과거에. 과거에 1,500원 하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3,000원 가고 10,000원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아예 1,500원에 사서 3,000원에 팔았는데 이게 10,000원을 갔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6만원을 간다, 그런 소문이었고, 그 뒤에 이제 주가가 박살이 나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 종목이.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계속 이런 소문들을 들으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목표가가 등장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만원이면 거의 시총 1조입니다. 1조짜리 종목은 저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덩치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장할 때 보통 보호 회수가 1개월, 3개월, 6개월로 잡힙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생각은 이럴 겁니다. 6개월이면 4월 19일, 4월 19일쯤에 정점을 만들고 빼겠다,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생각인 거고. 근데 매도라는 건 그렇습니다. 고점부터 매도를 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상적이지만, 이 주가를 움직이는 쪽에서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파는 거, 이 주가를 만든 쪽에서 내가 파는 거 외에 다른 쪽에서 파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고점을 이렇게 크게 보고 나서 밑에 빠지면 못 팝니다. 와, 내가 7만원에서도 못 팔았는데 4만원에 어떻게 팔아? 요런 심리가 있을 때 이제 그 보호에서 풀린 종목들이 물량이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10만원 소문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털고 나가야 된다. 예. 물론 이제 뭐 우리는 한 주도 안 갖고 있겠지만, 이건 이제 학습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창솔루션. 대창솔루션이 오늘 바닥을 기다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요 큰 무게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지금 정부는 태양광, 크게 보겠습니다. 이 산업하고 연관된 게 풍력, 그리고 원자력입니다. 요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LNG, 이거는 이제 뭐 기저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부족하면 더 떼우고 이런 거고, 석탄이 있고. 근데 친환경으로 가니까 LNG나 석탄, LNG 같은 경우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그 미세먼지가 적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도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미는 건 이 원자력입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은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억제를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결국은 하지 말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고, 풍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당한 바람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바람에만 돌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정 수준 이상의 바람이 계속 부는 자리가 있느냐 그러면 저 멀리 해상 풍력 정도만 이게 가능한데, 그것도 송전이나 아니면 바다에 띄워놓고 있는 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다. 예,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창 솔루션도 풍력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창 솔루션은 풍력에 들어가는 구조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훨씬 더 일반적인 구조물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풍력 쪽에 가망이 떨어지면 조금 나빠지는 거 아니냐인데, 대창 솔루션은 원자력을 탈원전을 가도 수혜를 받고 친원전으로 가도 수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기물을 수송하는, 예, 그런 그 저장 시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해서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됐던 뭐 단절이 되고,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고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뭐 요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냥 뭐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추정. 예, 추정이고, 요 대장 솔루션 대표님이 김대성 대표입니다. 예, 대표님이 참 좋은 분입니다. 뭐랄까, 뭔가 저랑 좀 스타일이 비슷하신, 예, 아주 좋은 분이신데, 이분이 저 작년에 이제 주식을 취득해서 실질적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예, 7.45%. 그러니까 구조가 오너 집안의 사위로 들어오셨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분을 갖게 됐는데, 이분의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연구개발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 과제를 갖고 와서 이런 수행하고 지원금을 받고 이런 쪽으로 특화가 되셔가지고, 연구개발 쪽으로 대창 솔루션하고 대창 솔루션 자회사로 있는 크리오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개 정도? 예,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국책 과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원자력 관련해서 뭔가 정책의 포인트에서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뭔가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가면서 이런 반응들이 온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작은 종목들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지만, 가끔은 또 정책 기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특히 뭐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네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한 10% 정도의 상승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하한가가 15%일 때 호재가 있으면 보통 이틀 정도 오르고, 예, 3일째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수를 쓸 수 있고, 그럼 미수는 이제 3영업일째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였냐면, 호재가 있다. 엄청난 호재가 있다. 그럼 미리 매수를 합니다. 그 정보를 아는 쪽에서. 그러면 상한가를 갑니다. 15%니까 요즘은 안 갔겠지만 그때는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수까지 써가지고 또 막 사다 보면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이걸 팔아가지고 그 매도 담보 대출을 받아서 미수를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3거래일째 되는 날 보통 터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한 10%, 15% 정도 상승은 인위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좋은 어떤 정보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원전 관련해서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정을 해봅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틀립니다. 뭐 허무맹랑한 추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오른 종목들을 사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가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제 주식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요 2,454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주식이 그때 396원이었나?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감자를 하면서 요런 환산 주가들이 나왔는데, 예, 요때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거를 사서 그때 당시 500원이었으니까 사면 이거 뭐 SK 하이닉스가 망하겠어? 하이닉스가 망하겠어? 뭐 그렇게 생각하고 500원이니까 사야지 생각했는데 안 샀더니 896원이 됐습니다. 이때. 이 896원이 맞나? 이 기억에 이거랑 같은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800 얼마까지 갔다가 또 시간 지나서 보니까 300 얼마가 돼서 그래 안 산 게 맞지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반도체 치킨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모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였고 돈도 얼마 없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립이 돼 있으니까 SK 하이닉스의 상승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비교를 했을 때 주주 환원 정책이나 아니면 경쟁력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110조 원이나 달하는데, SK 하이닉스 110조고 삼성전자가 436조. 이걸 봤을 때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당장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모든 주주들이 지금 수익 중인 거고, 삼성전자는 고점이 9만 원대 후반이니까 삼성전자는 아니다. 그러면 매물 소화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탄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보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단기간에 즐기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고가 초기니까 당분간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은 많이 만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지금의 이 구독자 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한창 주식이 좋을 때도 일부러 더 늘리려는 어떤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제가 제 손길이 가서 뭔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데까지의 어떤 한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인원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며칠 전에 고등학교 그러니까 동기들 단톡방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단톡방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동창회 주간 기수가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급조해가지고 그 동창들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 가니까 한 친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데 구독자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걸 보면서 자기 유튜브 시작한다고 이제 구독 많이 해달라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뭔가
좀 가소로워 보이고 예. 속으로 뭐 저는 티는 안 내니까 속으로 '야 이마 난 어 8,000명 가까이 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잘 갖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우 이런 멘트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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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옷 예.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이게 사실 예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 투자인 겁니다. 아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투자들 몇 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겨우 올라 가지고 수익 보는 이런 거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돈이 어떤 결과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샀는데 갑자기 급등한다. 이거는 약간 횡재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고생의 결과. 그래서 내 자산이다. 그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 못지않게 어떤 표현하자면 거룩하고 고귀한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쉽게 안 잃게 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그렇게 이렇게 오래 걸려서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야 나 주식 투자로 돈 벌었으니까 한턱 쏠게." 이런 게 안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어떤 종목을 샀는데 갑자기 다음 날부터 상한가를 빵빵 쳐댄다. 그러면 한턱 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횡재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쉽게 안 잃습니다. 예 소중한 자산이 되는 그런 투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제너레이 사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제너레이에 대한 어떤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접근 방법이 사실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주환원 정책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저기 자사주 매입도 했었고 근데 이거를 이 정도 하면 사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홀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없냐 뭐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제 뭐 감정을 좀 건드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예 그리고 제일 문제가 그 대화에서 본다면 "그래 너네가 주주 권익을 요구를 한다면 주가가 올라도 안 팔 수 있는 최소한의 거를 보여라." 그런 게 이 5% 공시인데 5% 공시가 없습니다. 결국 뭐 그러면 '주가 올라가면 팔고 나가겠다.'라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팔고 나갈 사람하고 회사의 미래를 논의를 한다? 그건 좀 뭐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조금 접근이 아쉬운데 다만 이 소액 주주들이 한 주에 1 의결권이라는 기본에 맞춰서 어떤 권익을 주장했다라는 부분은 높이 살 만한 겁니다. 방법적인 부분은 사실 결과 나오고 나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예 다만 이제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제너레이 그러니까 4 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그냥 적정한 주가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의료기기의 특성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2배 정도 돼야 적정한데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988 억이고 순자산 가치가 912 억인가? 917 억이고
그리고 실적 가치가 조금 크긴 한데 실적 가치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한, 한 1,300억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요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보다 조금 높고 실적 가치보다 조금 낮고 이게 저평가주들이 너무나 많은 한국 증시에서 과연 이게 튈 만한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야 주가 관리 안 하고 뭐해 니네 라고 하기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주가 떨어져 가지고 한 500억이 된다. 그럼 당연히 제가 앞장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준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SK 오션플랜트가 예, 그래도 뭐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저거니까 예,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참 이 주가에 거래량이 실렸으니까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요거 같긴 합니다. 여기서는 약간 이 로스컷 같긴 합니다. 거래량이 실리고 지금 밀렸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로스컷 규정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20%가 되면 정리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펀드에 100억이 있는데 8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서 다시 뭔가 좋은 선택을 해서 100억을 넘기는 건 어렵지 않은데 가만히 놔둬가지고 50억이 됐다. 50억 갖고 100억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컷 규정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이게 로스컷으로 인해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거 마이너스 20에서 규정대로 손절하고 다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 저점이 발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쪽에서는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시세를 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5천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일 텐데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게 한 11,000원 정도. 기술적으로는 이게 지금 하락이 멈춘다라는 어떠한 징조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지금 보유하신 게 소액 남겨두셨다고 하니까 그럼 수익이실 것 같은데 상강 때 갖고 계셨으면 근데 뭐 급하게 파실 지금 주가에서 급하게 파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액이시니까. 예, 그래서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뭐지? 이렇게 이제 주가가 너무 심하게 깨진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보유를 했는데 이 주가가 심하게 깨져가지고 마이너스 한 30% 이상이 됐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물을 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버려야 되느냐 등등의 그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라고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앞에 선택하고 같은 선택을 해버립니다. 어떤 거냐면 10,000원짜리 종목이 있는데 9,500원에 또 사고 9,300원 갔다고 또 사고 9,000원에 또 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10,000원의 한 방에 지른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마이너스 30 이상 돼서 그 다음 다음 단계를 밟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 돼서 살아날 만한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봤을 때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대감이 많이 죽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SK가 인수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SK 에코플랜트라든지 이런 종목을 우회 상장하는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SK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크게 기대를 한다든지 등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지금 다 빠지면서 나온 지금의 상태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다 빼고 보면 이 회사가 적정 주가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성장성이 없고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 12,000원 정도 됩니다. 적정 가격이 12,000원 정도. 네. 그러면 저평가주가 질비하니까 12,000원에서 멈추라는 법도 없고 재미가 없는 상태. 예, 그래서 뭔가 물타기를 할 때는 마이너스 30이고 충분히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충분히 바닥 끼고 이제 올라올 때 무릎에서 사라는 게 결국은 다리가 두 개면 이쪽 무릎이 아니라 이쪽 무릎인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뭐 대한제품 같은 경우가 좋은 자리일 텐데 오른쪽 무릎. 예. 그래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저렇게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다. 요것만 잘 지키셔도 왕창 물려가지고 고통을 극심하게 받고 이런 일은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